这个世上没得平白无故花的钱，一个人给另外一个人花了钱，他总是要从你身上得到点啥子的。一个商品、一次服务，或者是一点情绪价值都算。 중국의 한 여성이 남녀 간 소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好，一个姐妹在我们门店做了个把小时，其中有30-40分钟都在抱怨，抱怨啥子好？抱怨她相亲以来遇到的男娃儿都很抠门、不大方、不付出，不给她花钱，还一直想跟她谈恋爱，想跟她确定关系，想做点啥子的那里，我根本都看不起。你错了哈，姐妹儿。 那个东西占那个便宜，做那个事情根本花不了什么钱。如果男人单纯为了这个事情，他根本不需要来相亲。 그녀의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이면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태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그녀의 발언이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누구도 그녀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경제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점점 더 금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여성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情侣之间谈钱伤感情吗？不是谈钱伤感情，而是你谈不明白，反而会伤了感情。在一段恋爱关系当中，一定要谈钱，而且要大大方方的去谈。 那我对象会不会觉得我好物质、好拜金呢？一段长久的恋爱关系当中，树立一个正确的金钱观。 한 부부가 돈 문제로 또다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계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돈을 아끼려 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아내는 늘 돈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합니다. 哦，姑娘来咱们天津了。对，我是小时候在这边上学，然后工作也在这边。 小时候就在这儿读书啊？这中间有回过老家。 남녀 간의 금전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공영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갈등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이며 진행자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요. 就是有一次啊，我们俩出去滑雪，看见一个女孩啊，就是摔倒了，摔得头破血流的。她第一时间想冲过去救人，当时我拉了一下，我说好心是好事，但是现实生活中往往有很多案例导致自己啊陷入不必要麻烦。咱们旁边有医护人员，对吧？咱们可以通知医护人员或者通知他人家属就可以了啊。他呢是冲过去扶人店出去，然后突然之间呢就是。 跟做坏事似的。本来这个事儿挺好说的，他朋友都在上面，我一看他在我旁边摔倒了，我就赶紧扶出去吧，因为穿着那个雪鞋也不方便嘛。对对对。然后结果呢，他那几个朋友过来之后，然后就好像是以为是我把人家给打了啊，然后就给了我一拳。 그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의 수입으로 스키 여행을 즐기고 소비를 마음껏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나이가 들어 즐기기보다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에 진행자와 남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의 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요. 我寻思赶紧救人主要，然后呢，他过来之后发现这个事情不对，就赶紧上去跟那些人都吵起来了啊，这事情闹得越来越大，本来挺好解释的一事儿。当时我冲过去的时候，跟那几个男生动手的时候，他也跟他动手了，后手之后他反了还说我。 然后我过去拉他，然后结果他脾气上来之后呢，然后他还要说我这些事儿之前还有很多小事儿，我们一块出去吃饭，服务员稍微态度不好了，或者是不小心把东西弄洒了，他都能起来跟人家吵一架，就场面特别尴尬，就可以想象当中生活中各种小事儿，他说翻脸就翻脸，就比如说就不能坐他开的车。 他就一直不搭理我，开始我就问人家为什么你不搭理我呢？就是他说我光负责打菜不负责打饭。我说咱要没有玻璃挡着，我就进去打了。您受累就放在你旁边。 여성의 막무가내식 논리는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의 언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서둘러 중재에 나서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지만 끝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경제활동과 소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많은 젊은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而且结婚对象的道德水平远低于小姐的时候，越来越多的男人不愿意结婚了。男人会想啊，我天天去嫖娼，各种漂亮脸蛋、大长腿随便选，我结婚还要掏18万8的彩礼，再背上30年的房贷，就买这么一个长期玩的票，时间长了我能不腻吗？
还不如按次数玩，活好花样多还新鲜。娶了你也要掏空我爸妈一辈子的积蓄吧，还要宠着你供着你，每个月把工资上交给你，把你爹当爹，把你妈当妈，我还得忍受你妈看不起我，逢年过节还得多掏一份礼，何必呢？在你这情绪捞不着，离婚还得被你分走家产，想起来都亏得慌。不呢，他都没有看上我，干嘛要让我给他花钱呢？女人也是一样的，她爱的就是她的上级，追她的人就是她的下属，对追求者捞钱甩脸色，更有甚者，他会拿你给他的转账红包找你要钱要礼物的原因，就是因为你没有征服他，他没有看上你，在他的眼里就是个有价值的弱者。如果说你不卑不亢且足够有价值，女人看上你了，她是不敢随便去触碰你的底线的。好好琢磨琢磨，是不是这个道理嘛？不懂女人的兄弟，想来提升的就来跟我学，就完事儿了。 젊은 남녀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들의 소비 습관과 남성에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반면 여성은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많은 돈과 선물을 요구하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사회의 가치관과 경제구조, 그리고 결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결혼이 단순한 개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중요한 계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제공하는 신부간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신부값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 시장에서 여성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측정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여성들이 결혼 전에 남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입증받으려는 심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결혼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딸이 결혼할 때 신랑 측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신부가뿐만 아니라 결혼 후 주택 마련, 자동차 구입 등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소비 문화의 변화 역시 여성들의 경제적 기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민 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 문화 또한 급변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명품 소비, 고급 레스토랑 방문, 해외여행 등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경제력이 곧 남성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유한 남성과 연애하는 여성들이 이상적인 연애 상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여성 인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결혼 문화의 변화와 남성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결혼과 경제적 부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다 말해드릴게요.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